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저의 사연은 생각보다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익명의 공간에 저의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건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낸 것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저더러 미련하다거나 왜 몰랐냐는 등의 질책은 잠시 접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30대 초반이고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이름 말하면 다 아는 큰 회사를 다니고 학교도 인서울 괜찮은 학교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쭉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여유 있어서 유복하게 자란 편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노후 걱정 없으시고 월세 나오는 상가도 있으시고 거주하시는 집 대출 없으십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고 딱히 문제 없어 보이는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상견례까지 마친 남자와 파혼했습니다. 그런데 파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은 충격적이에요. 저희 엄마는 몇 달 지난 지금도 가끔 가슴을 쓸어내리십니다. 다른 사람 결혼한다는 청첩장 받고 한숨을 쉬기도 하시고요. 언젠가 한 번은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니 이제는 내가 괜찮아 보인다 싶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상견례 할 때부터 느낌이 안 좋긴 했어. 자식 잘 키워놓은 부모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일 리가 없는 거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라. 네가 착해서 사람을 의심 없이 믿는 게 무슨 죄니? 잘못한 놈은 그 놈이야. 그래도 결혼까지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니? 전화위복이라 생각하자. 난 괜찮아, 엄마.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 그래도 큰돈 쓴 거 없으니 엄마 말대로 너무 다행이다 싶어. 그놈은 어찌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니? 글쎄, 엄마. 일단 저질러 놓은 거 수습하고 나서 차차 생각해 봐야지. 그러니까 결정사니 뭐니 그것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야. 돈을 그렇게 비싸게 주면 뭐하냐? 하마터면 사람 인생 꼬아놓을 뻔했잖아.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둬. 너도 그놈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해. 엄마는 전 남자친구를 어찌할 거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그 사람 잘못으로 파혼했지만 어디까지 응징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사람과 사귄 기간은 1년 남짓이었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연애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네요. 30대 들어서면서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좁아지더라고요. 저는 결혼 상대에 대한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신원이나 직업이 명확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엄마 권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업체에서 주선해주는 대로 처음에는 변호사도 만나보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 금융권, 교수 등등 4-5분 정도를 만나봤는데 다들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안타깝게도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자 하고 만난 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프로필상 그 사람은 의과대학 졸업 후 경기도 S대학병원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고요. 보통 결정사를 통해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조건이나 배경을 따지기 마련일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도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그 사람은 대화도 잘 통하고 나이도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라 그런가 몇 번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만날 시간이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도 꼭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할 정도로 만남을 지속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가끔은 메시지로 가운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보내기도 했고요. 의사들 바쁜 거 아는데 저는 당연히 연락 안 하는 거 정도는 이해했어요. 하필 직장에 서로 거리가 있는 바람에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만나면서 자기 미래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좀 특이했어요. 보통 의사들은 다 개인 병원을 차리는 걸 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큰돈 버는 것보다는 워라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은 집안에 여유가 없어서 개인 병원 차릴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장 개인 병원 차릴 생각은 없어. 그냥 월급 닥터하면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 나중에 여건 되면 차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병원 차리는 거 한두 푼 드는 거 아닌 거 알지? 요즘 선배들 보면 차린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못 벌면 망하는 거지 뭐. 그건 산우 씨 말이 맞아. 그래서 입지 좋은 곳에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곳은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긴 해. 아마 처음 시작할 때 10억 넘게 가지고 시작해야 할 거야. 나는 빚내고 시작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욕심 없이 의사 노릇하다가 나중에 돈 벌어서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의사들이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면 병원 차려준다는 말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아무리 의사랑 결혼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해갈 능력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남자친구가 욕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만큼 만나면서 양가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 사전에 대화도 나누었고요.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건 부모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 의대 졸업시키느라 나중에 집에 대출도 받으셨어. 나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 보탠 내 동생한테도 참 미안해서 나중에 돈 벌면 가족들한테 갚아주고 싶어. 이건 너도 이해해줄 수 있지? 그럼 이해하지. 희생하신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선우 씨가 효도한다는데 내가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이해해줘서 고맙다. 다른 여자들은 나 의사라고 그러면 내가 버는 돈 다 가지고 싶어 하던데 지은이 너는 다른 여자랑은 그릇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여자친구 하나는 진짜 잘 골랐네. 그 사람은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 가족에게 베풀고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수련이 과정하면서 받은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아서 아직도 가족들이 넉넉하지 않게 사는 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자기 집 형편이 우리 집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밝히길래 저는 그 부분은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하자는 말이 나오면서 자연스레 결혼을 준비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먼저 남자친구를 소개했을 때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예의 바르고 반듯해 보이는 데다 의사라고까지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으셨을 겁니다. 저희 오빠랑 남자친구가 마침 또 동갑이라 그런지 한번 보고 나서 둘이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오빠와 남자친구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알고 보니 마침 오빠 회사랑 남자친구 병원이 10분 거리로 가깝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기분 좋게 나중에 근처에서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웃으며 말했고 그 사람도 좋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 온 남자친구는 거의 사위 대접을 받고 돌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반기는 분위기였던 것과는 달리 예비시댁은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대했던 것처럼 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사 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 어머니가 헌신적이고 자식에게 다정한 좋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무척이나 강한 분이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물론 잘난 건 맞습니다. 여자들 중 의사 남편 싫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 역시 직업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어디 내나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비해 제가 한참 모자라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예비 시댁 인사하고 왔을 때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아, 이런 게 의사 아들을 둔 시어머니 부심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너무 대놓고 내셨습니다. 반면 시아버지는 저에게 조금 호의를 보이셨고요. 연애 도중 몇 번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비 시모는
한두 가지씩 마음에 안 드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지적받을 만한 상황이면 저도 납득을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 가지고 생트집을 매번 잡으셨습니다. 정말 단정하게 입고 가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고는 예, 너는 나이 30이나 먹은 다 큰 아가씨가 그렇게 도가니가 보이게 입고 다니면 교양 없어 보이는 거야. 그게 뭐니 옷이? 무릎 아래로 단정하게 입어라. 이런 식으로 옷차림을 지적하셔서 저를 무안하게 만드신 적도 있습니다. 교양 있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무릎을 도가니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지, 그건 동물한테나 쓰는 단어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무안을 당하면 저는 딱히 말대꾸를 못했습니다. 어른이 보기에 안 좋다는 말에 뭐라고 토를 달겠어요? 하나둘 나열하자면 너무 많은데 대개 저런 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시모는 저의 외모까지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키가 좀 크고 체격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여자가 저렇게 덩치가 크면 나중에 애 낳고 얼마나 퍼지겠어? 여자가 너무 퍼지면 남자들은 마음 식는 거야. 결혼식 때까지 살 좀 빼지 그러니? 뚱뚱해 보인다는 말에 죽어라 살을 뺐더니 나중에는 너무 홀쭉해 보인다며 비쩍 말라서 어디 살림이나 하겠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를 많이 어려워했고 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할 말을 가리지 않고 하시는 거 적응 못했어요. 말이 좋아 호탕한 거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호탕한 걸 넘어 무례하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그럴 거면 자주 만나자는 말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툭 하면 저에게 오라가라 하셔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머니가 저 기분 나쁘게 해도 넘어갔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어머니와 성격이 정반대셨는데 그나마 저를 다독거리며 어머니 하는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옛날부터 말투가 저래서 모르는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 마음 넓은 네가 이해해다오. 지금은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도 옆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말하면 중간에 자르기도 했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하다못해 선물을 드리거나 먹을 것을 사다 드려도 퉁명스럽게 말씀하셔요. 백화점 예비시모 생각해서 뭐라도 하나 사드리면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이거 내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니? 이런 비싼 걸 백화점에서 턱턱 샀쓰고 그러는 거 나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먹을 것을 사다 드립니다. 그럼 또 이건 너 먹고 싶어서 사온 거냐? 나는 이런 거 생전 안 먹는다. 이러십니다. 어떤 식인지 짐작가시죠? 한마디로 마음 한번 꼬인 분이세요. 제가 아들 결혼 상대자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거면 차라리 반대를 하시면 될 텐데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또 안 하세요. 잘하려고 해도 매번 저러시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면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럽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워낙 힘들게 키우셔서 그래. 겨우 공부시켜 의사 만들어 놓으니까 날름 너한테 장가가겠다고 하는 거 질투하시는 것 같아. 지금은 저러셔도 너한테 마음 여시면 차차 좋아지실 거야. 말은 저렇게 해도 뒤끝은 없는 분이셔.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기분 풀어. 이렇게 달래줍니다. 저도 마음을 먹은 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님이고 그렇게나 이뻐라하는 아들 곁에 여자가 있으니 퉁명스러우신 거겠지. 내가 더 잘하면 마음을 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저도 그 사람 못지않게 우리 집 귀한 자식인데 그런 홀대를 참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은 처음이기도 했고 주위 시집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 정도 시어머니 심술은 다들 당연하게 여기고 살길래 일반적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의사 아들 돈 엄마가 소위 우스갯소리로 키 3개 가져오라고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비시모는 상견례라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에 못지않은 요구를 너무나 당당히 하셨습니다. 상견례 때 분위기야 다들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색하고 어렵고 불편하죠. 양가 부모님이 상대 집의 자식을 칭찬하고 띄워주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풀어지게 되고요. 결혼 날짜와 대략적인 준비할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난데없이 예비시모가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는데요. 예비시모가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결혼할 때 집은 어디에 얻어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병원 가까운 곳을 얻었으면 하는데 지금 지은이가 출퇴근이 조금 힘들어지겠네요. 그래도 바쁜 우리 아들 위해서 양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동네 집이 좀 비싼 편인데 전세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매매를 해 주실 건가요? 순간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비 남편과 미리 상의한 바로는 모아놓은 돈이 없고 집에서 도움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반해서 모자란 돈은 대출받기로 했었거든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도 저희 부모님에게 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예비 남편도 당황했는데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어머 사돈, 집 문제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이미 들었는데요. 모자라는 건 저희가 해줄 생각이었습니다만 느닷없이 물으시니까 저희가 좀 당황스럽네요. 느닷없다니요? 의사 사위 보면서 그럼 몇천으로 예단이랑 혼수만 해오려고 하셨던 겁니까? 안 그래도 아들이 집은 알아서 반반하기로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 아들이 공부하느라 돈을 못 모았는데 앞으로 버는 돈이 얼마겠어요? 그거 다 그댁 딸내미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들 빚내서 시작하게 할 생각은 없네요. 집을 안 해주면 나중에 병원을 차려주시던가요? 의사사위 데려가면서 키 3개는 기본이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저에게만 직선적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내심 놀랐습니다. 부모님 당황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돈, 글쎄요. 우리 딸이 그런 말은 미리 하지를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 걸 바라고 계시는 줄은 몰랐네요. 당연히 우리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하긴 했죠. 애들이 대출받는다고 말은 했지만 저도 그건 바라지 않습니다. 한 3억 정도는 보태줄 생각이었고요. 근데 사돈 생각이 이러시니 저희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엄마는 불쾌하셨을 게 분명한데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3억이요? 그 정도로 우리 아들 데려가고 퉁치려고요? 그건 안 될 말이죠.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는 어머니 때문에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옆에서 자기 엄마 입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실 거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얘는? 너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의사들 힘들게 키운 건 난데 덕보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이거보다 더 아는 사람이 다반사야.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튼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리죠. 예비 시모는 마치 통보하듯 우리 부모님께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그 덕에 어정쩡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는 마무리되었고 예비 남편은 미안하다며 따로 사과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가족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저 생각해서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춘정 오빠가 화를 내더라고요. 야 김지은, 너 그 집 계속 드나들었지? 근데 그 집 시어머니 원래부터 저랬어? 상견례에서 저 정도면 대체 너한테 어찌 되겠다는 거야? 안 봐도 뻔하다 뻔해. 이 결혼 꼭 해야겠냐? 의사만 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줘야 되는 거냐? 뭐가 그리 좋은 직업이라고 대놓고 집을 해줄 거냐느니 병원을 차려달라느니 요구하는 건데
그냥 아들 데리고 평생 살라 그래. 부모님은 오빠 말을 듣더니만 저에게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은아. 오빠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시아버지는 괜찮아 보이다만 네 시어머니 정말 보통 사람 아니다. 아무리 의사 남편이 좋다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엄마와 아빠는 심란해 하셨습니다. 오빠는 당장 예비 남편에게 연락할 기세였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집으로 부르라고 했지만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게 힘들 것 같았는데요. 오빠가 아예 찾아가서 단판을 짓자고 하더군요. 나는 이 결혼 반대야. 김지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대체 네 남자친구 생각은 어떤 건지 따로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 다음 주쯤에 그 친구 병원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지은이 너도 미리 하루 정도 시간 좀 빼. 병원 근처에서 같이 만나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마무리는 지어야지. 알았어, 오빠. 일단 날짜 맞춰볼게. 그 사람은 거의 휴일에도 못 쉬니까 아마 잠깐밖에 시간 못 낼 거야. 그 집 시어머니랑 대화 절대 안 통하겠더라. 일단 네 남자친구랑 얘기를 좀 맞춰보자.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알고 있으면 알아서 자기 엄마 설득한다고 나오겠지. 안 그랬단 봐. 너 이 결혼 못 시켜. 네 남자친구가 어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거니까 너도 단단히 맘먹어라. 오빠는 결혼을 할지 말지 모르는 일이라며 맘 단단히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남자친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까지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오빠는 약속을 잡았냐고 계속 재촉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마침 일요일 오전에 그 사람이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문자를 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길래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같이 만나는 약속 시간을 잡으려 했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시간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잡고 오빠에게 그냥 결혼 문제는 나중에 상의하자고 했는데 오빠가 불같이 화를 내더니만 의사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간다냐? 뭐가 그렇게 얼굴 보기가 힘든 건데? 오늘 그 병원 근무라고 했지? 그럼 미룰 거 없이 오늘 당장 가서 단판 짓자. 그놈 생각 확실히 듣고 자기 엄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만하라고 해야겠네. 오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오빠가 끼어들 문제 아니야. 야, 결혼은 둘만 좋다고 하는 거 아니다. 일단 가자. 만나서 10분만 시간 내라 그래. 저는 오빠에게 끌려가다시피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연락도 미리 못했고요. 오빠 손에 이끌려 병원에 도착해서 일단 연락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오빠는 연락하면 시간 안 내줄 수도 있다면서 무작정 가보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오빠는 막무가내였어요. 어쩔 수 없이 가정의학과 쪽으로 일단 가서 상황을 보기로 했는데요. 접수대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박선우 선생님 여기 계신가요? 그런데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박선우 선생님이요? 그분은 여기 근무 안 하시는데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과를 잘못 찾은 줄로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공이라고 들어서요. 그럼 어디로 가면 뵐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네? 전공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선우 선생이 이 병원 근무하는 건 맞는데요. 우리 과가 아니고 내 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요. 여기 말고 2층으로 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분명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 얼굴을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2층 내과 간호사라고요? 확실히 이 병원 근무하는 건 맞고요? 네. 근데 무슨 관계신지 아는 분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혹시 실수했나요? 어리둥절해하는 간호사에게 적당히 둘러대고 저는 오빠와 2층 내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그냥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야, 김지은, 너 아무래도 그 인간이 의사라고 너한테 뻥친 것 같다. 그래도 양심이 아예 없는 놈은 아닌가 보네. 이 병원의 간호사는 맞으니 말이야. 간호사라고 해도 훌륭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놈 대체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어이가 없네. 내가 확인하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 너한테 거짓말한 거 확인하면 더 볼 것도 없어. 그냥 결혼 없었던 걸로 해. 알았지? 저는 어리 빠져 오빠 말에 대답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녀온 오빠는 저에게 내가 확인하고 왔어. 생각 같아서는 그놈한테 따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여긴 그 인간 직장 아니냐? 너한테 거짓말한 거 말고는 해코지한 거 없으니까 일단은 확인만 하면 됐다. 3년차 간호사래. 의사는 확실히 아니야. 내 생각엔 그놈 애초에 직업 속이고 여자 꼬시려고 했던 놈 같아. 아니 너 대체 그동안 왜 속은 거야? 정말 몰랐어? 결정사 통해서 만났다며. 몰라. 가운 입은 사진도 보내주고 병원 사진도 보내주길래 의심도 안 했지. 누가 그런 걸 속였다고 생각하겠어? 오빠, 나 이제 어떡하지? 뭘 어떡해. 그냥 정리해. 일단 오늘은 돌아가자. 혼자 있을 때 말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 집 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나랑 같이 나가서 헤어지자고 해. 그게 안전해. 일단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 다 정리하고 나서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예비 남편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아내고 돌아온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하다가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간호사라는 훌륭한 직업을 말해도 저는 그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제가 소름 끼치는 건 결정사에 본인 프로필을 거짓으로 올렸다는 것과 저에게 줄곧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왜 굳이 속여가면서까지 본인을 포장했을까요? 그리고 예비시모가 무례하게 굴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헤어질 결심하고 며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뭔가 저에게 이상함을 느꼈는지 연락이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헤어지기라도 하라는 듯 기어이 황당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인간 정체를 알고 나서 며칠을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지은아, 오늘 누가 왔었는 줄 알아? 네 남자친구 엄마가 연락도 없이 나를 찾아왔더라? 그 사람 엄마가 느닷없이 찾아왔다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 집안 도저히 안 되겠더라. 오늘 아침에 상도 치우기 전에 우리 집에 불쑥 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애들 집 사주는 거 생각을 해봤냐는 거야. 아직 고민 중이라 했더니 글쎄 네 시어머니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마침 좋은 매물 나왔다면서 아들 병원 근처에 48평짜리 아파트 사진 보여주는 거야. 역세권이라 입지도 좋고 금매라면서 꼭 잡아야 한다길래 내가 얼마 정도 하는 집이냐고 물었어. 세상에 그 아파트 자그마치 10억이 넘더라. 그걸 오늘 당장이라도 계약금 보내서 잡으라고 억지를 부리지 뭐니. 다른 사람이 채갈까 봐 오늘 아침 일찍 왔다는데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엄마, 그래서? 그 사람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아직 네가 결혼 안 하겠다고 확실히 말을 안 하는 바람에 화를 내지도 못했어. 그냥 그 정도 능력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며느리를 다른 데서 찾으셔야 할 것 같다고만 했다. 그랬더니 어찌나 콧대 높게 구는지 잘 생각해보라면서 돌아갔다. 얘 지은아, 너 이 결혼 정말 해야겠어? 엄마는 속상해하시며 물으셨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또 연락 오면 결혼 안 시키겠다고 확실히 말해? 물론 내가 오늘 말할 거지만 말이야. 나 이 결혼 안 해. 안 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 내가 만나서 얘기할 거니까 이 결혼 안 한다는 것만 알아도 엄마? 그러자 엄마는 잘 생각했다고 더는 고민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그 인간 어찌 끝내줄지 생각 중인데 엄마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 말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간을 굳이 끌 필요 없겠다 생각했고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그 사람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 일하는 병원 앞에서 보자고요. 어머니가 바쁜 자기 아들은 왜 병원에서 보자고 하냐며 뭐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꼭 보셔야 할 게 있다고요. 제 짐작이지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정말 의사라고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간이 저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족들도 속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시간쯤 후 저는 병원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잔뜩 부어있는 얼굴이더군요. 어머니, 오늘 저희 엄마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그래, 네 엄마가 얘기하시든? 너는 어찌 생각하니? 그 정도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만 너 설마 의사 남편을 꽁으로 얻으려는 건 아니지? 네 친정엄마는 의사 사위 얻으려면 주변에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더구나. 요즘 의사 사위 얻으려면 10억은 기본이야. 10억 타령에 의사 사위 타령까지. 저는 그분이 말을 다 할 때까지 일단 기다렸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저랑 어디 좀 가실까요? 어딜 가자는 거냐? 설마 지금 우리 아들 보러 온 거니? 그 바쁜 애를? 가보시면 알아요. 제 대답은 거기서 할게요.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침 정면 데스크에 떡하니 그 사람이 컴퓨터를 보며 일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어머니 아들이 마침 있네요. 보이시죠? 근데 어쩌나요? 어머니가 믿고 계시는 아들이 사실은 이 병원 간호사라고 하던데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요. 혹시 어머니 정말 모르셨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이러셨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의사야. 어릴 때부터 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무슨 개수작이니 너? 그럼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남의 가정사를 제가 묻진 못하겠지만 짐작은 가네요. 저 사람이 어머니한테까지 의사 행세를 했던 이유 말이에요.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간호사는 됐지만 의사가 못 됐다는 걸 감추고 싶었나 봐요. 아들을 어지간히도 들들 볶으셨겠죠. 안 봐도 뻔히 보여요.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며 성큼성큼 아들이 있는 데스크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고요. 가서 아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제야 자기 엄마를 본 그 사람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놀란 얼굴로 저와 자기 엄마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아, 대체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설마 지은이 너 나에 대해 다 알고 찾아온 거야? 그래, 나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렇다 치고 선우 씨 가족들까지 왜 속인 거야? 그 사람 유니폼은 의사 가운이 아닌 간호사복이었고 그걸 본 어머니는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을 삼키시는 듯 했습니다. 너 이놈, 이거 대체 뭐야? 너 설마 그동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니?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 보는 눈이 많아. 이따 퇴근해서 설명할게. 지은아, 너한테는 진짜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지금은 우리 엄마 여기 모시고 좀 나가줄래? 보는 눈이 너무 많다. 그 사람은 체념한 얼굴로 사정했고 저는 짤막하게 제 할 말만 통보했습니다. 우리 헤어져. 나 그 말하러 왔어. 선우 씨가 거짓말한 거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리고 선우 씨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 의사가 아니라고 해서 파혼하는 게 아니고 선우 씨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알아도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 우롱하지 마. 이건 사기라고. 그동안 나 속이면서 마음 편했니?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저는 그 인간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쫓아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그 인간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나올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 파악을 한 그 인간 엄마가 저를 쫓아나오더군요. 얘 지은아! 이대로 가면 어쩌니? 일단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우리 얘기 좀 더 하고 가자. 응? 저는 이미 할 말 다 했는데요. 제가 여기를 어머니를 부른 이유 직접 보셨잖아요. 저 사람의 직업 속인 건 우리 오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전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혼인빈자 사기죄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아셔야 할 텐데요. 예, 아무리 그래도 좋다고 만나던 사람을 고소까지 한다는 거야?
경화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대체 이게 어찌 된 건지. 저놈이 대학 다닐 때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구나 싶구나. 일단은 내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저런 큰 거짓말을 한 줄도 모르고 너한테 실수를 했어. 나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마는 잘못한 건 나니 사과부터 하마. 네 엄마한테는 내가 한 말을 없던 걸로 하시라고 말씀 전해주겠니? 어차피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들이 왜 부모까지 속인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라요. 저랑 선우 씨는 알아서 잘 정리할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제 팔을 또 붙잡더라고요. 아주 절박한 얼굴로 이러시더군요. 어머머, 너 정말 1년이나 만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거야? 그래, 뭐 우리 아들이 의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병원에서 어쨌든 일하는 간호사 아니냐? 걔가 잘못한 건 내가 100번 1000번 인정해. 그래도 어찌 그리 쉽게 파혼이란 말을 하고 그래, 응? 내가 아파트 얘기한 건 다 잊어라. 없었던 걸로 해. 그냥 원래대로 전세 얻어서 니들끼리 살아도 돼. 나는 아무 말 안 하마. 니들 결혼 절대 참견 안 할 테니까 앞으로 네 마음대로 다 하렴. 예단 같은 거 바라지도 않으마. 제가 왜요? 설마 저희 엄마가 3억 보태주시겠다는 말이 아쉬워서 이러시는 건가요? 어머니의 아들이 간호사건 의사건 저는 거짓말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고 싫어요. 경찰에 고소할지 말지 고민하는 마당에 무슨 결혼은 결혼이에요. 헛물 켜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들 단속 잘하세요. 가정사나 잘 해결하시고요. 저는 붙잡는 그 사람 엄마를 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오빠 퇴근하고 왔을 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요. 엄마 아빠는 분노하시면서 경찰에 고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혼인빙자한 건 맞죠. 1년 동안 저 사귀면서 그 사람이 돈을 쓰기도 했지만 저도 적지 않은 돈을 데이트 비용으로 썼고요. 그 집에 바친 선물값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에게 취한 금전적인 이득은 아직은 없는 상태였으니 저는 거기서 그냥 헤어지는 걸로만 마무리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놈한테 전화하겠다는 거 겨우 뜯어말렸어요. 이미 파혼 선언했으니 부모님 손 떠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인 건 큰돈 쓰기 전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웃긴 게요. 그 사람은 저한테 매달리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파혼 통보하는 제 문자에 짤막하게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끝까지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좋은 사람 만나. 이런 답장이 온 게 다였습니다. 허무하고 하나더군요. 사람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나 싶었어요. 치사하지만 그동안 제가 그 인간에게 준 선물이랑 쓴 카드값을 전부 엑셀로 옮겨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데이트 비용 빼고 순수하게 그 인간을 위해 쓴 액수만 무려 800만 원 돈. 그거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찍소리 안 하고 바로 입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사에 따졌어요. 회원가입을 어찌 받는데 신분을 속이냐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이 회원가입 시 신분 증명을 위해 의사 면허증과 병원 신분증 등을 제출했는데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의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이름과 생년월일만 바꾼 것 같다며 회사 내에서 조치하겠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 뒤 그 사람 소식은 들은 적 없어요. 연락이 온 적도 없고요. 아마 저한테 된통 걸렸으니 또 그러고 다니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호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의사를 왜 사칭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그 후로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서 못 만나고 있네요. 황당했던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신분이나 직업 속이고 결혼 빌미로 여자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진짜 나쁜 놈들은 만나면서 고의로 돈까지 엄청 뜯어낸다고 해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그나마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의사이길 꿈꾸던 사람이었을 뿐 아주 악한 놈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은 저에게 사람에게 속아 피해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